혹시 늘 안절부절하거나 불안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자주 내시나요? 혹은 주변에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분들이 있으신가요?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장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영상 주목해주세요. 단순히 생각하면 장은 변비나 설사 때문에 느끼는 불쾌감 외에는 전반적인 감정과 행복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어 보이는 신체 부위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장이 행복 호르몬 생성과 매우 깊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장이 왜 제2의 뇌로 불릴 만큼 우리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다뤄보고 장 건강 개선을 위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영상 오른쪽 밑에 빨간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종 모양 누르시면 앞으로 건강 관련 유익한 영상을 제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으니 눌러주세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은 우리의 감정과 삶의 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감뿐만 아니라 초조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자주 느낄 수 있는 만큼 우리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 신경생리학자 마이클 거션 박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등 뇌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물질의 전구체는 90% 이상 장내 세균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장을 제2의 뇌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15년 미국 칼텍 연구진은 무균쥐의 세로토닌 생산량이 뚜렷하게 적었으며 특정 미생물을 무균쥐의 장에 넣었더니 세로토닌 분비가 다시 늘고 일반 쥐의 장내 미생물을 모두 없앴더니 세로토닌 분비량이 줄어든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장내 세균이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주고 그럼으로써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 관계를 설명하자면 세로토닌 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되는 전구물질은 뇌의 혈액-뇌장벽을 통과해서 뇌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세로토닌이 됩니다. 이 전구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단백질 식품에 함유된 트립토판이 필요하고 엽산, 비타민 B3, 비타민 B6 등의 비타민류가 필요한데 이러한 비타민류를 합성해내는 것이 바로 장내 세균입니다. 즉, 장내 세균이 없으면 이러한 비타민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트립토판을 아무리 섭취해도 세로토닌의 전구물질을 합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장 건강을 개선시켜 유익균을 늘림으로 인해 세로토닌 분비를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로토닌의 원활한 분비로 우울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도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다이어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되면 우울감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 몸이 우울함을 벗어나기 위해 세로토닌을 분비하려고 하는데 이때 탄수화물 갈망과 폭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음식에 대한 갈망은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에 세로토닌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세로토닌이 원활하게 분비되면 이러한 폭식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의 원활한 분비는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어야 하기에 멜라토닌 분비를 막는 행위인 잠들기 직전 핸드폰 사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멜라토닌의 주 원료가 세로토닌이고 세로토닌이 낮에 잘 분비되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되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저하되며 체지방 감소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기에 원활한 세로토닌 분비는 인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로토닌 관련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의 팝업 카드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원활한 호르몬 분비를 위해 장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 건강을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섭취. 된장과 김치 같은 전통 발효식품 또는 낫또를 섭취하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요플레나 요구르트 종류도 가능하긴 한데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는 대부분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에 장 건강만을 위해 일부러 마시지는 말고 그냥 기호식품으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가 함유된 사탕과 젤리를 우리가 비타민C 섭취를 위해 일부러 먹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 건강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보충제의 형태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복용한 유산균이 위산을 거쳐 장까지 살아가는지가 확실치 않고 요즘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 제제에 대한 광고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죽은 세균도 장내 유해균 억제에 효과를 보이는 등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장내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식이섬유 섭취. 장내 세균도 자라나고 증식하려면 먹이가 필요한데 장내 세균의 먹이인 수용성 식이섬유, 즉 프리바이오틱스 섭취가 중요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섭취를 통해 장내 유익균에게 먹이를 주어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방법으로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은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미역과 같은 해조류 등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현미, 양배추 등에 함유된 불용성 식이섬유도 장을 자극해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장내 찌꺼기를 배출하여 장내 환경을 전반적으로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가 계속되면 장내에 유해균이 증가하는 반면 유익균이 감소하기 때문에 불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여 원활한 배변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줄이기. 식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도 장내 세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1976년 나사의 홀디먼 박사가 우주 비행사들의 장내 세균 상태를 조사하였는데 극도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느낄 때 유해균이 대량으로 분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형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고 난 후 유해균인 칸디다와 슈도모나스 균의 증가가 현저히 나타났다고 하며 이처럼 스트레스는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며 유해균을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더욱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번째, 가공식품 섭취 줄이기. 알레르기 아토피를 해결하는 장건강법의 저자인 후지타 고이치로는 가공식품의 착색제, 방부제, 발색제, 팽창제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 첨가물이 장내 세균의 발육과 증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으며 특히 방부제는 식품에 세균이 증가하여 부패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에 계속 섭취하면 장내 세균 또한 활기를 잃어 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장 건강이 개선되면 무조건 행복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 합성에 있어 장 건강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장 건강을 개선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이 내용 함께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